지난 8일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후에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으로 떠오르는 것이 시리아 내의 화학무기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화학무기가 이슬람 테러 단체 등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화학무기가 북한에서 넘어간 것으로 보여서 그 커넥션이 이번 기회에 드러날 수도 있다 하는 점에서 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미국은 시리아 내 화학무기가 이를 민간인이나 미국 및 영내 국가들이 사용하려는 자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현재 시리아 내 파트너, 동반자들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엔 산하 화학무기 금지기구도 시리아 내 모든 화학무기 관련 물질과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시리아 측에 전달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화학무기 금지기구는 화학무기 금지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1997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인데요. 지난 201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재임 시절 자국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아사드 정권은 2019년 5월 반군 거점인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 지역을 염소가스라는 화학무기로 공격했는데 이 공격으로 10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에도 이들리브 지역에 화학무기인 샤린가스를 사용한 공격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샤린가스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이 개발한 신경 독가스인데 무색, 무취하고 독성은 청산가리의 500배나 됩니다. 알려진 바로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160번 이상 화학무기가 아사드에 의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기가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면서 시리아 내에 남아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향해 진격을 해 나가는 와중에도 미국은 화학무기 저장고로 추정되는 곳에 대한 감시를 집중적으로 해왔고 이스라엘도 화학무기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모두 이 화학무기가 테러 단체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북한이 이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품과 기술자를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RFA에 북한과 시리아 간 이 화학무기 커넥션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5월 시리아가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오작동을 일으켜서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 영토에 추락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튀르키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락한 미사일의 잔해를 조사할 수 있었는데 이 미사일이 화학무기를 운반하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 스커드 미사일 제작자였는데 화학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시리아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서 2007년 7월 시리아에서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에 화학무기 탄두를 장착한 훈련을 하던 중에 사고로 폭발이 발생해서 북한 미사일 기술자 3명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그러면서 당시 기지에는 화학물질이 흩어져 있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018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나타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시리아 2012년부터 2017년 초까지 6년 동안에 화학무기 개발에 필요한 품목을 수출했습니다. 이 사실은 2017년 1월 화학공장 내부 벽면에 사용되는 내산성 타일을 실은 2척의 선박이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중에 해상에서 유엔 회원국에 의해서 차단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선박들은 무기 수출을 관장하는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시리아 정부가 운영하는 메탈릭 매뉴팩처링 팩토리가 체결한 5건의 인도 계약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에서 시리아로 선박을 통해서 탄도미사일 부품과 화학무기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등 최소 40건의 금수 품목 이전이 있었다 그러면서 2016년 8월 북한의 미사일 기술자들이 시리아를 방문해서 마르제와 아드라, 하마에 있는 화학무기 및 미사일 시설에서 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슐리 헤스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위원은 RFA에 유엔 안보리 전문가단은 오랫동안 아사드 정권 하에 시리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인 관계, 특히
금지된 무기 협력에 대해 보고해 왔다 그러면서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지금 이 커넥션이 더욱 철저히 조사되고 금지된 활동의 전체 범위가 밝혀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알라스테어 모건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위원회 전문가단 조정관도 12일 RFA에 지난 10월에 출범한 다국적 제재 감시단, 그러니까 MSMT를 통해서 북한과 시리아 간 화학무기 거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국적 제재 감시단이라는 것은 러시아 임기 연장 결양 거부로 해체됐던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을 대신해서 출범한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감시하는 조직인데요. 현재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 나라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건 전 조정관은 다국적 제재 감시단이 북한과 시리아 간 화학무기 거래를 검증하려면 외부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북한의 화학무기 기술은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가 화학무기를 눈여겨보는 이유는 바로 화학무기가 대량 살상무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랜드 연구소 등 국내외 안보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대량 살상무기를 핵무기하고 기타 무기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는 상대국 보복이 두려워서 쉽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대량 살상 무기와 구분해서 취급을 하죠. 다른 대량 살상 무기로는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그리고 전자기 펄스, 그리고 사이버전 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북한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비상위기 시에 핵무기 사용이 앞서서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953년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화학무기 제조 기술을 전수받은 북한은 현재 2,500에서 5,000톤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화학무기 물질들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방사포, 항공기, 탄도탄 등을 이용해서 우리 남쪽 어디에나 투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1,000톤을 만약에 사용한다면 대략 12만 5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화학무기 피해는 이미 시리아에서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은 이런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이나 책임감 등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두 다 잘 알 겁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김정은의 이복 형제인 김정남을 암살하는데 신경성 독가스인 이 VX를 사용해서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VX는 현재까지 알려진 독가스 가운데 가장 유독한 신경작용제로 노출된 지 수분 만에 목숨을 잃을 수 있고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돼서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런 북한이 시리아에 화학무기를 제공했고 시리아의 알 아사드는 그런 화학무기를 바로 자국민들에게 사용하면서 권력을 탈취했고 또 유지해 왔던 겁니다. 이번에 아사드 정권이 몰락하면서 시리아와 북한 간의 화학무기 커넥션이 드러날 수 있을지, 그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화학무기를 시리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아 생산을 했는지, 또 현재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는지 등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민낯도 낱낱이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옥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